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나 또 차에 타나 큰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봄바람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다시 왔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이 책이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5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책을 못 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책을 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책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그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그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에도 가서 관람을 하고 3월 2일 날인가요? 3월 2일 날, 맞습니다. 3월 2일 날, 내일 모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 날, 그 관람을 하고 또 3월 5일에는 그 북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콘서트가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래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한 1000명 돼도 꽉 찰 텐데 그거 200명 해봐야 자리 금방 차죠. 거기 또 기자들에다가 관계자들 들어가고 그러면 자리는 금방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참석을 좀 해서 그 북콘서트에 한번 참여하는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요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3년만 해야 된다. 3년만 하고 2028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그 희생이 좀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선점을 먼저 한 겁니다. 저번에 그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 또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렇고 그 이슈를 먼저 선점을 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이제 이슈를 먼저 뺏겨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금은 이제 만약에 개헌이 되면 이제 7공화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87년도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6공화국이었다면 그 전두환 대통령은 또 5공화국이고 그렇게 이제 그 구분 짓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7공화국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이제 그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화국의 그 법규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맞춰 나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또 다른 약속을 하자는 거죠. 국민들하고. 예,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예, 국민들하고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87년도에 했던 그 약속은 이제 이미 그 효용 가치가 다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때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바꾸자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때도 그 미리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권을 안 잡고 있을 때만 그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이슈로 꺼내 들었잖아요. 지금이 개헌이 필요한 때라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거죠.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그 정치 뭐 원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미 그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로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 먼저 친 거죠. 장기판에서 이제 보면 장군 쳤으니까 지금 멍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멍구를 뜨뜻미지근하게 받았어요. 그전에는 반대만 해오다가 이제 뭐 얘기 안 해오다가 오늘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싹 바꿨더라고요. 또 말 바꾸기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이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쓱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봐도 이재명은 한동훈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그런 모든 이슈들이 정말 그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될 이슈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끔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오로지 자기 죄를 가려서 자기 어떻게 좀 빠져나갈 방법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그 국가적인 어젠다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기 재판 미룰 거 하나 생각하고 재판 정지시킬까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100분 토론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 자기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가려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판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마다 계속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뉴스에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정치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게 그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고 좋은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막 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뉴스에 한 꼭지 나와보려고 자기 이름 나쁜 일로라도 자기 이름이 한번 뉴스에서 다뤄지길 바래서 서로 이상한 말들을 한 번씩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물론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잠히 있다가,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때에도 계속, 그러니까 하루도 한동훈 대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안 할 때에도, 지금 책을 쓰는 기간에도 한동훈 대표 얘기는 꼭 한 번씩은 나왔었습니다. 궁금해서. 아, 지금 뭐 하고 있나? 언제 나온대? 언제 나온대? 계속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자마자 언론들에서 서로 달게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터뷰 한번 따내려고. 왜냐면 그게 큰 이슈니까요. 한동훈 대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줄을 대보는 겁니다. 또 이제 물론 그게 그 언론사의 능력이기도 하고 기자의 능력이기도 하죠. 지금 왜냐면은 그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지금 그 정치적인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해왔던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그냥 책 하나 들고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하고의 그 관심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일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관한 거에서 보면 그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대표 사퇴까지 그 14일 300시간의 이야기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이제 여기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때의 그 행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펼쳐놓고 여러분과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같은데 그 중요한 거에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그죠?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틀린 거는 잘못된 거인 거잖아요. 틀렸다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책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 계엄령 선포할 때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가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자기네가 그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거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느꼈었단 말이에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엔 동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다니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기가 틀렸던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맞단 말이에요.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국의 원흉이 있다는 것도 맞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 전에 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을 부정한 게 아니라 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는 검사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웠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민주당의 폭거에 싸워왔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상대해서 그 민주당 그 많은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 다 나가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전혀 사실적이지 않은 거 갖고 와서 들이대고 얘기할 때 한동훈 대표한테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잖아요. 뭐 김남국이니 무슨 그 누구야 그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 최가공인가 그 사기꾼 같은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 다 한마디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김의겸이니 뭐니 뭐 할 것도 없이 뭐 추미애니 뭐 정청래니 뭐 김민석이니 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님 제가 나가서 한동훈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왔다가 한동훈 대표한테 단칼에 다 떨어진 겁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뭐 서영교원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유시민은 뭐 별다른가? 그 말 잘한다고 하는 유시민도 한동훈 대표한테 말 한번 잘못했다가 범죄인이 된 겁니다. 벌금 1,000만 원 내고 범죄인 된 겁니다. 범죄인. 그러고 나서도 지금 뭘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웠다. 그러다 민주당 정권에 의해 4번이나 좌천됐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란 얘기죠.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 그죠? 김의겸이 이거 이 짓거리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김의겸이. 그때 그 되도 않는 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뭐 정리가 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김의겸이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죠. 보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의 계좌 추적 음모론 등. 유시민 이거 근거도 없이 얘기했다가 어디 감히 한동훈 대표한테 덤볐다가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얘기했죠. 지식인임을 표방해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번 기회에 저거 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보기 좋게 처리한 겁니다. 유시민 계좌 추적 음모론 등 셀 수 없는 가짜 뉴스로 집중 공격도 당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배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시스템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법 시스템으로 해서 유시민을
날려버렸고, 그러니까 범죄인이 됐잖아요. 유시민이가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김의겸이니 김남국이니 최강욱이니 다 그냥 지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됨에 대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법규와 절차대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거를 약속을 해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다 이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하다 하더라도 진짜 뭐 말할 수가 없죠. 극심하기는.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나는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그 정해진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리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새 무슨 뭐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았다고 모든 건건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반대하는 그 정광훈 목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극우 세력이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공수처에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고 서부지방법원에도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대통령 뭐 구속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왜 절차를 지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지키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 극우 세력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왜 이런 그 되지도 않는 프레임을 씌우냐 이거죠. 절차 지키자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와 그거 시스템을 지키자고 그러는 건데 정당하게 그거를 지켰는데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게 이제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보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자기네는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켜도 되고 상대방한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누가 따르겠냐고요. 지금 헌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47%가 신뢰를 안 하고 있대잖아요. 그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 세력들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극우 세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며. 그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한동훈 대표한테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되지도 않는 그 최강욱한테 배웠나 봐. 그 어디 근거도 없이 막 무슨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리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하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대통령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책 제목에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정당당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야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극우 세력이나 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이나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 딸랑이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이게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식을 때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다른 부모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때리면 여러분들 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때리게 놔둘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때리는 겁니다. 내가. 그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그렇게 이르렀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막아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계엄이 해제되었다면 결과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배신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마음의 구국의 결단을 이 극우 세력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슨 그런 되도 않는 프레임 씌우지 말고 한동훈 대표를 다시 한번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 저 그 무례한 그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가? 그 폭거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그 프레임을 씌웠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구독자가 좀 많아야 또 신나기도 하고 또 그 좀 이게 더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좋아요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날씨 이렇게 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훈풍이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